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한 주의 딱 절반 정도 되면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장세라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에 관련된 어닝 쇼크, 실적이 너무나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듀폰 같은 데가 워낙 큰 폭의 손실, 그 수익 감소를 보이면서 실적 감소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900선의 지지에 대한 시험받는 그런 구간이 바로 요 근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의외로 또 강한 장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을 맞는 마음이 좀 묵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영동 지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요, KBTV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소비 관련주로 분류되는 제약가스 업종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듣겠고요.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득호의 작전 타임에서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봐야죠.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죠. 네, 전일 국내 시장 3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주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14.7% 하락한 1926.81%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금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만 매수자가 좀 이익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590억대와 1,390억대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0.15%,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고 경기 방어주 성격인 한국전력과 SK텔레콤만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이 개인 코스닥만 당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 전날보다 1.15포인트 상승한 524.1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자유만에 반등하면서 일단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수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132억의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장 후반에 매수를 전환되면서 39억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일단 약세를 기록하면서 일단 개별주 위주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상승한 종목은 실제 오쇼핑과 SM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하락을 좀 보이면서 워낙 강세 수혜주 모두 투어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의 신탁이 3분기 호시적 입각되면서 1%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파트론과 위메이드, 게임빌, 옵트론텔, 소망밴드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NHN, 삼성전기, 한국가스공사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셀트리온과 넥스컨택트, SM, 모더투어, 포동 생명과학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끝난 미국 시장은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가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가 243포인트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20포인트 하락한 1,41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26포인트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대형 실적 악화가 좀 컸는데 역시 듀폰의 어닝 쇼크가 큰 폭의 악재를 좀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를 하겠고요. 3M 역시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미국 실적에 대한 악화 부분이 역적으로 겹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M도 최근에 순이익은 분기 예산은 부합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순위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그 UPS는 그 미국 외 사업의 영업 마진이 크게 개선되면서 뭐 드물게 미국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좀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3분기에 순위 상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야후가 6% 급등하면서 52주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애플이 최근에 그 아이패드 미니와 함께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4세대 아이패드를 공개했는데 기존의 아이패드 크기보다 줄어든 7.9인치의 어떤 그 패드를 공개를 했고요. 뭐 10인치에 이어서 10인치 제품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좀 하락하는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유로가 그 스페인 불안감이 좀 하락했고 유가도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나면서 86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디스의 그 스페인 신용등급 조정을 좀 보이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터 흡수하는 원유 가격은 전일 대비 1.99달러 하락한 86.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는 LG 패션 말씀하셨는데요. 종목 어땠습니까? 네, LG패션 어제 시초가 32,550원에 출발했고 장중에 2% 상승했습니다만 3% 돌파는 못했습니다. LG패션 뭐 최근에 올 하반기부터 또 혹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기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 내에 최근에 뭐 소비재 업종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시적 대비해서 저점 밸류에이션 4만 원 초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3,500원 단기적으로는 3,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패션 말씀드렸고요.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라이브플렉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플렉스는 그 텐트, 내지는 텐트 사업과 온라인 게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7년에 설립된 이후에 전 세계 4위 수준의 업체입니다. 미국과 유럽, 이런 그 일본과 더불어서 이 휴양 및 레저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사업도 2009년부터 시작하면서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한 268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 들어서는 수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외형호전이 좀 있는 상황이고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온라인 게임 부분이 좀 외형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도 이런 게임 업종에 대한 부각 역시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실적이 전체적으로 성인 여성 게임으로 성격이 좀 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고 2009년 이후에 매출액이 428% 성장했습니다. 게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50만의 성인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가입시장 평균 수익도 분기에는 돈 되는 게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플렉스는 게임 업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게임 업종이 거의 2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실적, 올해 예상 EPS가 457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37원에 EPS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주가가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10배 미만이고 내년도 대비해서는 7배 미만으로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10월 15일 이후에 기간도 69만 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플렉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레저용 텐트 사업, 온라인 게임 개발 등등 요즘 각광받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네,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역시 짧게 보겠습니다. 1,150원 하면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플렉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3% 수익 꼭 달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요즘 같은 경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시효과 상황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1909에서 장이 시작이 열렸군요. 1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10선이 살짝 하회한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5포인트가 빠진 518.41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1900선 깨진 상태로 이렇게 출발하려니라고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줬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장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듭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오늘 1910선 깨진 채 출발한 거래소 쪽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거래소 시장 지금 191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항상 시초가는 보통 미국 시장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초가 하락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주시장이 이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여부에 더 촉각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시초가가 191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종가로는 1941선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도 월요일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초가 1907포인트대 출발을 했지만 시장이 향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낙폭은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로는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실적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좋겠고,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는 1900선 정도 밀린다 하더라도 1880선 정도는 충분히 박스권 하단부로서의 위치를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은 박스권의 움직임의 지속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할 부분은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손실 150억 정도로 적자 전환되었지만요. 그래도 시장 예상치 500억대 수준의 영업 적자보다는 선방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밀리지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40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서서히 좀 저점과 고점을 좀 높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적으로 기관도 꾸준히 좀 매수를 했는데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면 4분기에는 또다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 좀 매수 기회로서 활용을 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는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죠. 포스코 어제 역시 3분기 실적 영업이익 8,194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1조 클럽, 영업이익 1조 클럽에서 좀 탈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2%대 어제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500원 정도 하락.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한다면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4분기까지는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 좀 주봉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한 34만 5천 원, 35만 원 정도는 거의 1년 넘게 박스권 하단부로서 작용했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 1910포인트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살펴봤을 때 그게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181억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지금 투신권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권이 지금 36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900선대 초반권에서는 주식형 펀드도 판매보다는 소폭이라도 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투신권도 좀 많은 좀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투신권이 좀 저점을 받아줄 것 같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1900선 아래서는 충분히 좀 저점 매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환율도 이제 2원, 3원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시장이 바로 오르고 또 원달러 환율이 바로 1,100원을 깨져도 좀 문제가 있다. 또 수출주나 이런 쪽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 좀 쉬어가면서 환율도 조금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경일 팀장께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 영향으로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그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520포인트를 지금 다시 재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증시에 산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산무라는 것은 거래 대금, 주도주 상승 모멘텀이 없이 흘러가는 현상인데요. 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주나 중소형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이제 강한 상승세로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그 상승 이게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이끄는 그러한 코스닥의 이제 강한 상승세 추세를 이제 이끌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산무가 계속 지속되는 한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이제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투자자별로 이제 매매를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33억 원 매수 중에 있고요. 기간은 지금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지금 매도는 3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매수는 이제 4억 원 정도 하면서 1억 원 정도 매수 우위에 있지만 기간은 지금 눈치 보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속이나 기타 서비스에만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제약,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하드웨어,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부품 등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락 문화 등에 대해서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시게 되시면 장 초반 다 하락세였던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파라다이스는 이제 1% 이상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시젠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약품이나 뭐 그런 이제 줄기세포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실적이 뒷받침돼서 지금 상승 추세를 했고요. 지금 SM도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동서도 상승세로 지금 돌아섰고 나머지는 이제 소포 1% 내외로 지금 하락하고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 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환율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원 90전 상승한 1,106원에 거래 출발하면서 전일 양봉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금융시장이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의 상승 역시 상승은 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에 악재에 대한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빨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렇게 되면서 위험 자산, 위험 통화에 대한 이런 선호도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는 스페인의 우려로 1.30달러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달러원 환율 1,1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추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당국에서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결제 수요도 이제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1,100원을 하회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 외환 당국의 개입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환 당국이 어느 정도 일정 개입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1,100원이 깨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환율이 오르면 좀 팔겠다라는 숏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전반적으로는 레인지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외환 시장에 이어서 채권 시장은요?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씩 상승한 106.16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106이라는 빅피겨를 앞두고 공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대외 변수 자체로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방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20일 이평선은 오늘 상향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외국인도 6거래일 동안의 국채 선물 매도에서 순매수 출발로 돌아선 것이 좀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장 막판까지 지속될지 여부가 상당한 중요 포인트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펀더멘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보다는 금리가 상승할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0선 초반에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제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환율 변화에서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 살펴보고요.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내수주 리레이팅의 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보증권에서는 가격 조정에 의한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 그리고 KTB투자증권에서는 방어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확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위협하는 원화 강세로 수출주와 내수주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원화 강세의 배경은 글로벌 정책 공조,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 변화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한일 경합관계 상위 종목은 피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아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항공, 음식료, 제약 및 정유, 철강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가 1950을 쉽사리 넘지 못하며 모멘텀 공백 속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FOMC, 애플 실적 발표, GDP 발표 등 미국의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OMC는 구체적인 목표 실업률과 목표 인플레를 명시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할 경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낮아져 있어 부진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실적 호조 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코스피는 1910에서 1920선을 1차 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현 지수대에 대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내수주가 비싸졌습니다. 이는 리레이팅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과열이라고 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밸류에이션이 할증받는 가장 좋은 조건이 국내를 넘어 해외 수요를 끌어들일 때라는 점에서 내수주가 내수의 한계를 벗어날 때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식료품인데요. 한국의 수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고 식료품 수출 증가율도 전체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수출의 70%는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데요. 음식료 기업들의 수출을 시작했다면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비내구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월간 예상 밴드 하단인 1930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된 수급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2011년과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만큼 경기 부양책의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 후반 미국 3분기 GDP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저가 공략을 노려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좀 힘든 상황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변수나 스페인의 신용 강등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그러한 정책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따라서 주식 투자를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받쳐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 듀폰이나 페이스북 실적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실적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그런 실적과 비슷하게
수급적 흐름이 점점 약간 하향 수준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점은 안 좋지만 이제 수급적인 면에 접근했을 때 외국인의 그런 매도 강도가 강해질지 아니면 매도 강도가 좀 축소될지 이 부분을 수급적인 면에서 판단하면서 적절히 좀 대응하는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900 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지수로 봤을 때 버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고 하고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제조업이나 이런 IT나 자동차 말고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전기가스 업종, 제약 업종, 특히 또 화장품 업종은 이런 종목으로 좀 접근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들 몇 종목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나 전력가스 업종 굉장히 잘 가는데 예. 한국가스 업종 대비 안 간 한국전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최근에 수급이 좋고 시장 대비해서 꾸준히 잘 가고 있는 메일유업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과 또 종목 선정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두코 대표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그 장 급락 속의 투매 무의미하다고 강조드리면서 어떤 섹터들 쓸어 담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 정치 테마주들 신용 반대 매매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정되는 모습에서의 급반등을 이용한 장기 트레이딩 국면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였죠. 정책주인 신당주를 위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테마 모두 급등하면서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 매수 구간이라고 강력하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 방송을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은 수익 구간에서 무난하게 수익 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박근혜 섹터 쪽인데 일단 이 박근혜 섹터는 하츠와 성환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이지와 보령 메디앙스, 아가만 컴퍼니, 비트 컴퓨터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일단 다른 정치 테마주들보다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일단 이 상승폭이 없는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지나 보령, 아가방 같은 종목들은 거의 바닥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또 지하실이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 상태에서 반등이 어제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물리신분이나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의 시각입니다. 일단 박근혜 섹터 쪽 다른 정치 테마주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고 인맥주들보다는 복지 같은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재이슈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 말고 보령이나 아가방, 이지 쪽으로 저점 매수 해보는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음은 문재인 안철수 섹터 쪽인데 이 문재인 안철수 섹터 쪽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일단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들 차트 4종목 정도 띄워드리면서 201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우리들 생명이나 우리들 과학 또 써니전자 미래산업까지 모두 짚어드리면서 상승력이 그 201선 대비해서 30%에서 50%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앵커님 말씀대로 좀 강하게 오버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 형제나 써니전자 모두 이틀 연속 상한가 패턴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오늘부터는 조심스럽게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정책주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것도 변동성이 큰 이런 장에서 좀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 쪽으로 이동하냐인데 바로 경제 민주화 쪽 섹터입니다. 이 경제 민주화 쪽 섹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KCS를 대장주 성격으로 해서 경봉이나 KCT, 정원이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대장주 성격의 KCS와 정원이시스, 경봉,
KCT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테마들 지지선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뭐 대장주인 KCS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21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면서 전일 9%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종가 무렵의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윗꼬리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상태인데 일단 이 경제민주화라는 모멘텀 자체가 이번 대선에 좀 화두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변동에 맞게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나 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 이런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 이것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관련 뉴스나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민주화 섹터들 지속적으로 정책주로서의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하락 출발을 좀 하는데 우리가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 위주로 저점 공략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KCS 1차 목표가를 5,000원 정도로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했고요. 자 좀 전화 연결 저장이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좀 잡음이 많이 끼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예, 먼저 일단 지수가 지금 1913포인트까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 아직까지는 좀 월요일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IT 업종 내에서는 단연 SK 하이닉스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1.95% 상승을 한 23,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150억 정도 영업 적자, 시장 예상치 510억 원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선방했던 실적 발표가 오늘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3분기에 다시 한번 좀 적자로 전환이 됐지만 4분기에는 또다시 흑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쪽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4분기를 대비한다면은 SK 하이닉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보유 가능하고요. 지금이라도 23,000원대 초반권 또는 22,000원권대에 들어온다면은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오늘 했으니까 한 3달 정도 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기간 3달 정도 투자한다면은 SK 하이닉스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매수할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매수 관점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후장 정도에는 이제 LG전자가 좀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지금 1.7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은 7만 원 아래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제 LG전자는 3분기 실적이 오늘 좀 좋게 나왔을 때 이후에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는 지금 오늘 이제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11월 2일 날 국내 1차 출시국으로 출시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또 아이폰 5도 11월 2일 날 동시에 출시가 되죠. 그럴 경우에 시장의 관심은 당연 갤럭시 노트 쪽을 비롯한 삼성전자 그리고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 쪽 이렇게 시장의 관심은 삼성과 애플 쪽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실적은 3분기가 좋게 나온다면 4분기에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일단은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움직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지만 140만 원 근처까지 올랐던 주가가 오늘은 130만 원도 붕괴를 시키고 있고요. LG화학, 화학주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은 LG화학이 3분기 실적을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선방한 채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의 주가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지금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미국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그런 악재도 나왔지만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실적 발표가 노출된 시점부터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매도 전략이 결국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경우도 오늘 이후에는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쪽 넘어왔기 때문에 호남석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975억 정도 발표되면서 전년 동기 좀 좋지 못한 49%나 감소됐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파락 장대 음봉 30만 원대마저 붕괴되고 있는데요. 역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은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의 오늘의 하락은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싸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 3달 정도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주 쪽도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지금 오늘은 2.7%대 밀리고 있고요. GS라든가 S-오일 밀리고 있는데요. 정유주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아직 3분기 실적 발표 전이고요. 3분기 실적과 4분기까지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1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정유주는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GS, S-오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99,600원대, 여기서 이제 10만 원대만 올라간다면은 주가가 500원씩 뛰죠. 두 호가만 올라가면 1%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 1차 98,000원, 2차 96,000원을 손절라인 접근을 한다면은 그만큼 한 2% 내려가려면은 20호가 정도가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는 데는 2% 올라가는데 4호가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S-오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유주 쪽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IT 쪽으로 넘어가 본다면은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어제 3만 원대도 올라서는 모습,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되고 그런 부분들 LG 디스플레이 쪽은 좀 상당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 한 28,000원까지는 조정을 각오하고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간다면은 IT 업종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종목 정도는 삼성전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라든가 여러 가지 휴대폰, 스마트폰 쪽 부품주 쪽 위주로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4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면은 충분히 9만 원대 초반권 또는 8만 원대 들어섰을 때 저점 매수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이 세 종목 정도로 IT는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드디어 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제가 그동안은 좀 사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있고요. 기아차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22만 원대, 최근에 저점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살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내일 3분기 실적이 노출이 된다면은 현대차 충분히 이제 4분기를 바라보고 역시 3달 정도 바라보는 저점 매수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1.6% 밀리고 있지만 금요일 날 정도에 이제 저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는 좀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시장은 실적 등을 좀 미리 최소한 1분기 정도 실적은 좀 앞서 내다보고 3개월 정도만 투자를 자제한다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주봉상 보시면은 거의 최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거의 하락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8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말자 말씀을 미리 경고를 드렸었고요. 이제는 사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제가 계속적으로 사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사지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40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기업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정말 실적이 좋지 못하고 회사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쪽 현대중공업 오늘 비록 3% 밀리고 있지만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사지 말자. 역시 4분기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을 매수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실적이 좋은 쪽 IT 자동차 쪽에 집중을 하시고 또 정유주 쪽에 집중을 하셔야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밀리는 종목들은 굳이 떨어지는 칼날 받으면은 손만 비고 또 계속 받다 보면은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 위주로 4분기 실적을 좀 각자 투자하시는 종목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살펴봅니다. 예, 우선 철강 기계 제가 말씀드릴 종목 그 업종들에 관해서 지금 다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철강, 기계, 건설, 은행 지금 업황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포스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는 지금 지지선을 이탈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지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더 보인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30만 원 초반대까지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더 안 좋게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30만 원대까지는 이제 내려올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게 되면 74,000원 이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대하이스코만이 이제 철강 업체에서 약간 틀리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대하이스코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고 지금 오늘 장에서도 1% 오늘 같은 장에서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봉 일봉으로 다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 부분 계속 지금 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빼고 이제 나는 주식을 올릴 거다. 그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나는 좋게 나왔으니까 나는 갈 거라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상향할 거라는 그러한 차트가 이제 전형적인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계 쪽에서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는 단기에는 악재로 표시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제 큰 호재가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도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왜 했냐면은 운영 자금, 현대 엘리베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제 뭐 특별히 뭐 기업 자체가 이제 채무를 이제 하겠다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이제 운영 자금을 이제 만든다는 것은 이제 기업을 좀 더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수주 자체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입장에서 한번 보수적인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이제 약간 틀리게 보셔야 되는 점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박캡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박캡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핵심 사업부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오늘 어차피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하락폭만큼 이제 하락폭보다 약간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대는 17,000원 가격대는 지지받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시게 되신다면 충분히 2만 원대까지 들고 가실 수가 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캡이 이제 미국에서의 좋은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박캡을 인수하면서 뭐 채권 문제라든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다 씻어 나가고 이제 박캡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선전하면서 선진국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고 이제 중국에서만 기댔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미국 시장 및 남미 선진국 뭐 후진국에서도 다 이제 기댈 수 있고 이제 사업이 이제 건설기계 쪽만 치우치다가 이제 공작기계 그리고 엔진에서도 이제 다각화가 일어나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보다도 이제 미래가 밝은 회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래가 밝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이 다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오늘 1%대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GS건설 다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사우디 자잔 정유공장 70억 불 수주가 이제
수주가 이제 불발이 되고 이제 비상장 업체죠. SK 건설하고 하나건설이 이제 수주를 뛰어들면서 이제 수주가 되면서 예, 상장사들은 지금 이제 올해 목표치 그 수주액을 이제 달성을 못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수주액 달성 못하는 이제 업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매수라고 하기에 딱히 좋은 업종이 없습니다. 지금 종목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그냥 오늘 건너뛰겠고요. 은행업종도 역시 지금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지지선은 잠시만요. 신한지주부터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추세고요. 이 부분 신한지주는 이 부분 36,800원이 깨지게 되면 앞으로 더 추가 하락, 이 부분까지 다시 이제 하락이 보이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장이 지금 안 좋은 시장이어서 이제 대형주의 이제 코스피가 안 좋은 시장이어서 이제 앞으로 추가 하락이 좀 더 보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도 역시 지금 KB금융도 역시 지금 하락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지가 강하게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종에서도 이제 은행업종도 별로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 증권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빠지면 어차피 증권업종은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틀린 게 손해보험협회 그 동부화재나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보험 신계약이 늘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동부화재하고 LIG 손해보험 같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이제 좋은 모습. 앞으로도 이제 3분기, 4분기도 이제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 손해보험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는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 동부화재나 LIG 손해보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흐름 살펴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은 먼저 음식료 쪽의 농심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9시 뉴스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농심에서 일부 라면 스프에 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그런 소식들이 들리던데요. 그러면서 농심이 오늘 지금 1.7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삼다수 같은 경우도 좀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어젯밤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주가는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악재가 나오기 전에 기술적으로 사실은 좀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좀 악재가 나왔고 향후에도 보자면은 농심 쪽은 최근에 좋은 소식보다는 좀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지금 보면은 하락한 상태에서 좀 낙폭을 줄였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있어서 음식료 업종은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종목들 오리온이라던가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농심이랑은 좀 차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차례 랠리를 펼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도 1.4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는 유지한 채 100만 원 선 안착을 위한 진통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 중에 뭐니 해도 가장 강한 종목은 대상인데요. 대상 지금 4%대 강세를 보이면서 26,9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정말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강화가 되면서 대상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음식료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쪽 잠깐 넘어가 보면요. 유통주 쪽은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업무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먼저 보신다면은 10월 달 들어서는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날 상당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안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아웃도어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 어느 정도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을 봐야 될 텐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뭐 베트남 원단 공장도 가동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 날에 장대 양봉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지지 라인은 1차 31,000원, 2차 3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조정 시에 천천히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중장기적인 투자 수익성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농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좀 먹거리에서의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주가의 악재라면은 현대 그린푸드, 이제 대기업을 바탕으로 단체 급식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식자재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한 먹거리로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1인 가구의 뭐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아무래도 이런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향후에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뭐 17,600원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한 손절 라인을 최근에 전저점 정도 17,200원 정도 잡는다면 손절 라인도 짧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볼 텐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발표가 됐죠. 또 그와 관련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점도 함께 짚어가면서 테마주 좀 듣겠습니다. 예, 우선 그 아이패드 수혜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 대선 테마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선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는 지금 좀 더 빠지고 있고요. 이지, 뭐 서한, 동양물산만 지금 소폭 상승세에 있고, 안철수 관련주에서는 이제 안랩이 지금 2%대, 써니전자는 지금 상한가에 가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는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이랑 우리들 제약이 이제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대선 테마주가 들썩이냐면은 뭐 문재인 테마주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이제 뭐 단일화 그것도 있지만, 그래 지금 이제 증시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대선 테마주에도 이제 관심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대선 테마주들이 그동안 급등했던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후보 관련 테마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반등을 보여줄 전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가 되면서 수혜 종목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 실리콘웍스, 이라이콘, 인터플렉스, 액트 등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한번 다 보시다 보면 지금 IT 부품주들이고 이제 이라이콤이나 액트 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수혜가 이제 상승폭이 클 전망인데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인터플렉스는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작겠지만, 이라이콤이나 액트 같은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식을 상승을 시키기 조금 더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더 큰 급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라이콤도 지금 미니 아이패드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소폭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액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트가 지금 어제 지금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지금 상승이 쉬어서 아이패드 수혜주, 미니 아이패드 수혜주로 그 이틀 동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위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의 이제 차트를 이제 보여줄 거다. 지금 그래서 액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를 3,450원에서 3,400원에서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이를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뭐든지 이제 주식을 사실 때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 분할로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더 단가를 맞추기에도 좋고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하기도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예, 또 다른 테마주를 여행 테마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행 테마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나투어랑 모두투어가 예, 차트를 보시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영업수익이 752억 원, 예, 영업이익은 이제 116억 원으로 예, 전년 동기 영업수익은 9.5%, 영업수익은 이제 27.5%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 여행주가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고 오늘 또한 역시 장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예, 모두투어도 역시 그 하나투어랑 같이 이제 좋은 3분기 영업 실적이 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모두투어 네. 하나투어랑 이제 같은 이제 추세로 이제 가고 있고요. 예, 세종도 역시 이제 최근에 세종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이제 주식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서 좀 더 이제 상승을 네.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아모텍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원재 대우증권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 확산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안테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고속 데이터 사용에 따른 잡음을 방지하는 CMF 필터의 공급 물량이 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전자기 손상과 오작동을 막아주는 세라믹 칩과 휴대폰 내장형 안테나, 차량과 가전용 모터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세라믹 칩과 안테나 부품, 모터 매출 비중이 70대 20대 10%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폰 증가로 올해는 이 비중이 45대 10%로 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NFC 안테나의 경우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의 주력 스마트폰에 채택된 데다가 차세대 모델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자 내년은 세라믹 칩 그리고 모터 사업부가 수익성을 주도할 것이라고요? 네, 세라믹 칩은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 매출액은 100억 원 수준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2배 이상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전용 모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지만 점차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가전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도 늘고 있어서 성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혜 동부증권연구원은 올해는 NFC 안테나의 매출이 호전을 보이고 내년부터는 잡음 방지 필터와 가전 모터 판매가 늘면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주가는 PBR 0.81배로 밸류에이션은 약한 저평가입니다. 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67억 원, 1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78%, 53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급등 후에 약간 눌림목 구간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8,900원에서 9,300원, 목표가 9,990원, 손절가 8,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선호,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 장세에서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보다 더 나아진 모습 기대하면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